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기운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이버 트럭이 한국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모델 3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있었습니다.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다시 한번 5천선을 넘어섰어요. 나스닥이 1.3%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온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대비 좀 다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4.3%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오늘 4.25%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술주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가도 좀 소폭 내려앉았어요. 유가의 하락은 다우보다는 역시 나스닥에 좀 더 반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한국 시간 그제 저녁에 발표되었던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헤드라인이나 근원이나 전년 동기 대비로나 전월 대비로나 예상치보다 모두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상치가 너무나도 가혹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헤드라인 CPI만 보더라도 전월이었던 12월달 수치가 3.4% 상승이었는데 1월달 월가 예상치가 2.9%로서 0.5%나 빠지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CPI 예상치였다, 도달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어제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났었죠. 나스닥이 1.8%나 빠졌는데 이러한 반응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약간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둔화 추세는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 도달 전까지 금리 인하 개시를 기다리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 도달하기 전에도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는 엔비디아를 역시 꼽을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날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에 올랐는데 4위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마저 제치면서 장중 시총 3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역시나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2.5% 가까이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엔비디아도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가 역시 분수령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제가 28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21일로 정정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겠네요. 아무튼 1월달 CPI 지수가 좀 끈적하게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치보다 다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이 전월 대비 물가 지수가 좀 높았다. 이게 어제 나스닥을 1.8%나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어제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전 수치보다도 높았고 예상치보다도 높았어요. 최근 홍해 리스크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자 조기 금리 인하 확률 역시나 떨어지겠죠. 자,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10.5%밖에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거예요. 3월에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 확실시해 보이고요. 자, 빠르면 5월 달인데 5월 달도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5월 달도 금리 동결 확률이 금리 인하 확률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제는 가장 빠르면 이제 6월 달이 되겠어요.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3.7%로서 가장 높은 상황인데, 자, 이 역시 앞으로 나올 물가와 고용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올해 최소 3차례에서 많으면 4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시장 많이 요동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3가지 관점을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 최근에 너무나도 잘 올랐죠. AI 버블이 낄 정도로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요, 미국 경기 침체 시기와 맞물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보면 이 회색 막대와 겹칩니다. 그리고 이 회색 막대는요,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예요. 여기 보시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강력한 경기 침체 시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시기도 있죠. 아주 짧고 굵은 경기 침체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색 막대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시기가 짧게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주가가 많이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테슬라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테슬라의 월봉 차트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22년 한 4월 달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시기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약했어요. 그리고 동일 기간 차량 가격 인하도 급속하게 이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 돌입을 하게 되면 차량 가격을 더 이상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차량이 할부 금융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할부 금리가 내려가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차량 가격 인하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하루빨리 금리 인하에 돌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 테슬라 주가에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 동일 시기에 2025년, 2026년 정도가 있겠는데 테슬라의 모델 2가 나올 수 있고요. FSD 자율주행 기술도 더 발전을 하고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도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려서 테슬라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국내 부동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상당히 연동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역시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시중금리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 시장에 좀 훈풍이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미국 금리의 인하 시기가 어떻게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내피셜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이 하나의 캔들이 하루를 뜻합니다. 최근 약 한 3주 동안 180불 이상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별의별 뉴스들이 쏟아졌지만 테슬라는 굳건히 180불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일 시기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계속해서 테슬라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뭔가 옆으로 기는 듯한 모습, 횡보하는 듯한 모습이 바닥을 다지려는 듯한 모습이고 주가가 안정화에 이르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힘을 보태는 뉴스들이 있었죠. 독일에서 차량 가격 인상도 있었습니다. 모델 Y의 가격을 2,000에서 2,500유로 정도 인상을 했고 미국에서의 가격 인상도 지속되고 있어요. 모델 3 롱레인지 가격이 다시 한번 어제 500불 정도 올랐어요. 9일 전에 모델 3 롱레인지가 1000불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른 모델 S, X, Y의 미국 내 가격 인하는 없었어요. 물론 모델 Y의 미국 내 1000불 정도의 조기 인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테슬라의 가격 정책을 보니까 수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델 3의 가격 인상 9일 전에는 1000불, 어제는 500불,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1500불 인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가격 인상을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트로이 데슬라이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This is because of supply problems caused by the Model 3 production pause and slowdown at the Fremont factory란 말이 있는데요. 이 모델 3 하이랜드는 기가상하에서는 작년 8, 9월 달에 업그레이드 과정이 끝났고 현재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프리몬트 공장이 되겠는데 프리몬트 공장은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다라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적어서 그러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한 테슬라다라고 뭔가 폄하하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는 기가 상하이에서도 겪었던 일입니다. 기가 상하이도 작년 8월과 9월 달에 원래 월간으로 따졌을 때는 3만 대 가까이 모델 3를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8월달 2만 1000대, 9월달 18,000대고요. 10월달부터 28,500대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프리먼트 공장도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 자, 문제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Fremont seems to struggle more 라는 말이 있죠. 뭔가 프리먼트는 기가 상하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프리먼트 공장이 더 오래된 공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상하이는 2020년부터 돌아갔던 신규 공장입니다. 완전히 브랜뉴 공장이었는데 프리먼트 공장 같은 경우는 토요타의 공장을 테슬라가 인수해서 개조해서 쓰였던 공장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1분기 인도량이 나와야지 이와 관련돼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던 저렇던 간에 중요한 팩트는 테슬라는 계속해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테슬라 한 대당 생산 비용 제조 원가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에 39,500불에 달했던 제조 원가가 2023년 4분기 전분기였죠. 이때는 36,000불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이죠. 자, 그러면 차량 가격 인상과 함께 제조 원가가 떨어지면 역시나 차량 마진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3년 4분기에 17.2%로 올랐죠. 2023년 3분기가 바닥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리 블랙에 따르면 자, 이러한 제조원가 감소보다 더 큰 차량 가격 인하는 필요 없다라고 테슬라도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 너무 심하게 낮춰봤자 볼륨에 그러한 큰 상승은 없었다라고 테슬라가 인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테슬라 전기차는 고가 차량이에요. 최소 한 대당 우리 돈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에 비탄력적인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게리 블랙 말에 따르면 It's becoming more and more apparent. Auto gross margin have bottomed. 이 자동차의 그로스 마진율, 그러니까 차량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이 마진율이요. 이제 점점 바닥을 찍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2022년 1분기부터 이어졌습니다. 자, 이때부터 주가가 쭉 내리막길을 탔는데 이 오토그로스 마진율과 똑같이 움직였죠.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이렇게 계속 빠지니까 주가도 이렇게 계속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2021년처럼 주가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차량 마진율이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이 사이버 트럭은 계속해서 열심히 글로벌 순회 공연을 하면서 광고 중에 있어요. 자, 지난 1월 달부터 중국 8개 주요 도시에서 사이버 트럭이 전시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목을 끌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사이버 트럭이 일단은 일본에 먼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일본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알려주고 있죠. Japan, see you soon. 여기 보시면 사이버 트럭이 있고 일본어로도 적혀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토라크라고 적혀 있죠. 새로운 경험, 지금까지 없는 자동차라고 홍보를 하면서 곧 일본 내에도 사이버 트럭이 전시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에 전시하면 한국에 전시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오너들에 의해서 4월 달에 한국에서 테슬라 라이트 쇼가 있을 거라고 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테슬라 차량 900여 대가 모여서 라이트 쇼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행사에 사이버 트럭도 함께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4월에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관련 소식이 나오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테슬라는 내년까지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을 25만 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밝힌 상황이죠.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만 대까지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이 상당히 생산량이 올라온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이버 트럭이 많이 생산된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테슬라 공장의 주차장에 많이 주차된 사이버 트럭, 인도를 대기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스노우모빌로 개조된 영상도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튜닝이 되면서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트럭으로 여겨집니다. 자, 최근 테슬라 주가가 180불대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와 관련된 안 좋은 또 포드가 어제 발생을 했었는데 2022년 5월에 테슬라 직원이었던 폰 오하인이 에릭 로시터를 태우고 콜로라도 주에서 사고가 났었는데요. 운전자였던 폰 오하인이 테슬라 직원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월 13일이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동승자액전 에릭 로시터랑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로시터는 살아남았나 봐요. 이 로시터가 얘기하기로는 FSD가 사고 당시에 작동 중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FSD는 허락된 사람에게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FSD가 배포된, 그러니까 FSD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죠. He was not on FSD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FSD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폰 오하이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he software had unfortunately never been downloaded. 자,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 FSD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FSD가 다운로드돼서 참여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더 이상 포워드가 될 수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이 폰 OI는요, 혈중 앙콩 농도가 0.26이나 됐다라고 해요. 법정 기준치의 3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뭐 사망 사건 소식이 나오면요, 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으실 필요 없으시겠어요. 테슬라는 오히려 이렇게 안전한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차가 멈춰섰죠. 옆에 차량은 부닥쳤는데 FSD를 사용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테슬라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어제나 뭐 그제나 계속해서 방송에서 테슬라 주가 한 5월달까지는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상반기 내에 테슬라 주가의 반등을 제공할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FSD 버전 12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차량 판매량 성장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다만 FSD 기술은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FSD 버전 12가 출시를 할 수 있고, 자, 이에 따라서 뭐 상반기 내에 중국에 FSD 버전 12가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는 예상일 뿐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게 실현이 되면, 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NACS 충전 방식이죠. 이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계속 채택을 하면서 주가가 껑충껑충 이렇게 뛰어 올랐듯이, 자, 그러한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기대를 하면서 지금의 약한 주가를 좀 즐기는 그러한 담대한 투자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